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양복 입는 날이에요. 정장이 끝나는 날, 점수인데 끝나는 날, 점수가 끝난 날. 오늘 오신 굉장히 환영하고요. 오늘은 가을 분위기에 맞게끔 제가 버건디로. 보라색 아니에요, 보라색. 보라색 자주 하는 보라색, 버건디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복자. 오늘 사회자 엄청나게 혼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파란 셔츠에 파란색 넥타이라면서 어떻게 저 친구가 내 파트너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좀 국가의니까 한번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또 잽선데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어떤 컨셉인지 사실 어떤 아젠다를 보시더라도 이게 뭐 비즈니 성격인지 아니 콘서트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잼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걸 왜 매달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이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슬라이드?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것들, 제가 한 12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뭐 제가 책을 보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변화에 성공하거나 변화에 실패하거나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거나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거나 많은 사람 봤는데 한 이 5가지 요소가 돼야지만 완전히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 5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각인 것 같아요. 자각, 각성이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한 발을 안 떼는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하는 자각. 그럼 자각만 되면 그냥 뭘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부분인데 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철학이 굉장히 필요하다. 철학이라는 것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노자나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진다는 거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직장인에서 내 사업을 한다는 사업가로 될 때 이건 다른 철학이다. 다른 관점이다. 근데 이 철학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지만 사업 자체에 어떤 노하우도 부족한 게 있지만 사업가 가져야 되는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도 많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다. 문제는 지금 시대도 변화하고 있고 내가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알겠는데 그럼 내가 뭘 하란 말이냐. 뭘 하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제가 뭐 어쩌다 어른이나 많은 강의를 받지만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케이. 각성시키고 알려줬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수단이 알려주면 사람들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과 수단 아는 거 완전 틀려요. 그래서 아메이를 아는 것과 아메이를 하는 것 그리고 아메이를 성공하는 건 다른 내용이죠.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면 실천까지만 되지 않냐? 여기까지만 되지 않냐? 실천하면 되지.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걸 했어요. 실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은 이걸 확산시켜야 돼요. 결국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까? 내 몸이 정말 이 몸뚱이로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 내 몸을 바꿨을 때 어떤 삶이 열릴지, 좋은 몸을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 그리고 수단, 덜 먹든지 뛰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을 때 나는 완전히 변화에 성공하는 거죠. 이 5가지 팩트. 그럼 어떤 것이 어려울까? 각성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각성은. 근데 이 철학적인 부분. 어떤 시선으로 이 대상을 접할 것이냐. 제가 저희 팀의 필독서로 추천한 책이 있어요. 탁월한 사회의 시선이라고.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추천해도 안 읽어본 아니.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책 잠깐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철학이 국가발전의 기초다.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인문학, 철학을 해야 되느냐? 철학적으로 자각을 해서 철학적으로 자기 운명을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내용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철학적 레벨에서 사유한다. 철학 공부에 적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높은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가장 진실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문구 제일 좋아합니다. 시선을 높이가 삶의 높이다. 제가 사람 만났을 때, 사람마다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뭔가 대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틀린 거예요. 눈높이. 근데 눈높이가 올라갈수록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성공이란 변화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성공 정의는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특별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임스 몬데이가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그것들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경험,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제임스 몬데이 토크쇼를 그렇거든요. 1부 때는 투자가와 벤처 사업가의 시선으로 뭔가 세상을 봤었고, 두 번째는 미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의 시선으로 삶과 이 비즈니스를 봤었고, 세 번째는 불만 많은 주부들의 시선으로 이 사업과 삶을 봤었고, 네 번째는 각자 분야는 틀리지만 어떤 자영업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진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시선으로 삶과 사업을 본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결국 제가 중요한 건 인문학 책을 몇 권 보는 것보다 인문학적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만 인문학적 경험이 떨어진다. 왜?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본사에서 또 굉장히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본사분의 강의를 듣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 그러면서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 뭐야 제품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솔루션, 문제의식을 가지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세 번째, 제임스 몬데이가 자랑하는 이야기에 있는 클래식 콘서트. 사람은 문화, 사상, 철학, 이것이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어떤 지금 삶의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또 다른 어떤 가치, 어떤 밸류를 느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권수미더가 에디오피아 비전팀 다녀서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결국 제임스 몬데이는 사람이 주인공,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행사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이때까지 가졌던 사회의 시선이 이런 거라면 레벨업도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좋으시죠? 네. 기대해 주시고, 첫 번째 순서 톡 콘서트. 주제는 뭐냐? 자연업의 한계를 넘어. 의자 좀 세팅해 주세요. 기다리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톡 좀 나오지 말고 큰 나와요 빨리. 나와서 의자 세팅하는데. 오늘 세 분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통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은 자영업을 다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자영업이 어떤지, 자영업이 그냥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영업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나오실 때 한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 오신 송보현 리더님, 그 다음에 김진 리더님, 최현식 리더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분들 얼굴만 봐서 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영업은 그래. 직장은 저분 어느 직장 다니든 다는데 자영업은 몰라. 제 마이크 저거 주고. 각자 다른 분야니까. 먼저 간단하게 조금만 간단하게 자기 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송보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역업이고요. 무역업 중에서도 일반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기계 쪽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장비들을 제가 브로커 일을 하고 있거든요.
판매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좋은 장비들을 그 장비를 국내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들에게 제가 공급을 하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판매지만 판매 아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브로커인가요 그냥? 네, 브로커. 브로커 싶대. 브로커. 판매는 잘 모르니까 브로커. 오케이, 브로커. 여기 김진희. 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저는 종로에서 비금속 메카닉 종로에서 비금속 제조랑 그리고 도매 유통을 맡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공장이랑 순금 쪽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냥 네, 종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네, 자꾸 쳐다보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새신랑이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최현신님. 네, 안녕하세요. 최현식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됐고요.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 살고 있고, 하는 일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하고 있어요. 다들 생각하시는 그게 맞고요. 그리고 아기는 2명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아주 좀 약간 이렇게 귀여우시네요,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어떤 데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곳이 맞고요.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많이 볼 수 있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제가 몰라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하고 싶어해요. 직장 뭐 취직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자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자기 자본 없이는 사실 어떤 것도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그 일을 어떻게 하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처음부터 뭐 학교 졸업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영업이라는 건 그래도 뭔가 고려할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간략히 지금 현재 일을 어떻게 하게 됐죠? 성우님은?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다가 네. 그 당시 저희 큰형님이 무역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큰형님이 이제 일본에 출장을 가시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에 출국을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갔다 오면 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벌금을 내는 시기였어요. 그때 큰형님이 수트케이스라는 걸 뽑고 선글라스 탁 끼고 가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거기에 반해서 학교를 안 가고? 대학을 안 가고 대학 그 입시 원서를 낼 때 제가 1등급이었는데 저 유아교육학과를 일부러 냈죠. 네. 유아교육학과 냈어. 전혀 어리지 않은 게 놀라운데요. 가지 말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 큰형님 회사에 가서 그냥 한 몇 개월 앉아 있었죠. 그냥. 몇 개월 앉아있다가 지금 몇 년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큰형님이 뭐 신분은 좀 안 할래? 그래서 이제 서류 사오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배우게 됐죠. 일단 형이 하셨네. 큰형이 무역을 그렇죠. 하셔서 네. 거기 가서 그냥 들어가서 좀 눌러 앉은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여기 진리는 기금속이라고 하면 가격도 비싸고 좀 쉽지 않은 분야인데 어떻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귀금속 아들이었으니까 금빵 아들. 진짜 금수저네. 진짜 금수저야.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금빵 아들이었고 중학교 되니까 금빵 소년이 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어른이 돼도 그냥 금빵 소년이었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니까 금빵 아재로 바뀌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시선이랑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제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렇게만 바라보고 살아와서 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너무 편한 선택한 거 아니야 그냥? 맞아요. 네. 엄청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 거 같아. 솔직히 해야 돼요. 편하면 집에 있으면 하는 거죠 아스팔트는 할 줄 그거. 알았는데 아스팔트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 쉬운 선택을 한 거죠. 네, 선택은. 오케이. 여기는 우리 최현식 내님은? 저는 원래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는 디자인. 생일에도 디자인을 했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이제 일단은 뭐 아주 실력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잘 먹고 잘 해야겠죠. 근데 저처럼 뭐 어중간한 그런 실력 가진 사람들은 업체에서 그 일단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뭐 그런 이제 저 웹 쪽이랑 편집 쪽에 있었는데 홍보나 그쪽을 먼저 다
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팔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온 게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원래 그걸 하셨어요. 근데 하셨는데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빵을 좋아해요. 생일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받아서 하면서 이제 뭐 이제 투자한 돈 이렇게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고 있는데 10년 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죠. 일단 그럼 가족이 정말 어떤 기반이 좀 있었네요. 형이 좀 하셨고 부모님 하셨고 부모님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서적 유통업 하셨는데 우리 아들 자녀 셋을 다 경영, 경제, 무역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적을 이제 좀 물리기 위해서. 근데 셋 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했던 사업을 그래도 물려받은 건 뭐냐면 받을 때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기계 쪽이었고, 그렇죠? 중공업 쪽이고, 여기는 귀금속 쪽이고, 여기는 식품 쪽인데 프랜차이즈인데 제가 알기로 제가 그 이 세 분을 다 알기 때문에 각 분야들이 쉽지가 않죠. 배답을 못할 정도로 쉽지 않아요. 배답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직장장의 사람들이 나가서 내 장사나 하지. 장사 나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한테 진짜 싸대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 간략히 여기 어떤가? 부산 쪽은 또 쉽지 않다 들었는데. 부산 쪽은 뭐 좀 속된 말로 전멸이죠. 저는 공장들이 잘 돌아가야 기계가 팔리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데 공장들이 이제 다 문을 닫아가니까 저는 힘들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은 판매가 아니고 브로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브로커들은 경기를 타지 않거든요. 경기가 안 타면 경기 타는 쪽을 피해서 또 다른 쪽으로 찾아가면 되는데 저희들이 경기를 탄다는 걸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죠. 옛날에는 뭐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럼 조금 다른 분야로 또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되는 분야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브로커 좀 쉽지 않다. 브로커가 경기를 탄다는 건 제가 처음 느꼈어요. 그 왜 건설 쪽이나 뭐 이렇게 부산이면 중공업 쪽이 어려워졌을까요? 그러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좀 깊이 들어가서 괜찮아요. 깊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깊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쯤에 그때쯤에는 우리나라가 중공업을 너무 활성화시키면서 중공업 위주로 커나갔기 때문에 이런 기초과학 쪽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중공업 위주인 삼성중공업 이런 큰 배를 만드는 그런 업종에 몰려 있는 거죠. 이런 배 한 척 만드는데 약 5천억에서 7천억이 원가거든요. 그럼 그 배가 판매가 돼서 1조가 넘어가는데 그 몇천억 1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나 배 부품들을 만들어가는데 공장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한 3,000개 배 하나 만드는데 3,000 회사가 배 하나를 공급한다는 거죠. 회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조선업 하나가 큰 침체가 되니까 공장들이 다 저는 그 3,000개 공장에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경기를 타는 거죠. 브로커가 경기를 탄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라는 말은 불황이죠, 불황. 아예 그냥 어디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냥 아예 그런 수요 자체가 잘 없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의 변화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노력의 문제와 상관없는 어떤 나라의 경쟁력과 어떤 기술 그런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술력이 없는 뭔가 나만의 아이템이 없는 업체들은 당연히 도태되겠죠. 그 김진 기자님은 귀금속은 그래도 도울 때나 뭐 그래도 결혼 때는 맞추고 그냥 꾸준한 수요가 있는 금 생필품 아니에요? 금은 사치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액세서리가 이제 패션 아이템이고 패션 쪽이라고 말씀드리면 금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금은방에 가셨어요. 주얼리 샵에 가서 막 디자인을 고르시고 막 보시잖아요.
보다가 근데 이거 팔면 얼마 나와요? 한 번쯤 다 물어보셨죠? 예, 즉, 그러니까 투자 가치를 바라보시고 사는 것과 내가 그냥 아름답기 위해서 나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치장을 할 수 있는 거랑 개념을 바꿔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말 그대로 괴나 덩어리나 이렇게 되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 전문 용어 나왔네. 네, 네. 그리고 덩어리, 뭐 금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냥 내가 패션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패션 쪽으로만 일단 보고 나서 고르셔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많이 혼동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치품이 되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금은 녹여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투자되는 거야. 놔둬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버님은 금을 했지만 금이 맞았어요? 그 금 하는 것이 일이? 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보람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누군가가 제가 만든 목걸이를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지하철이든 뭐 어디 놀러를 가서든 어느 분이 차고 계시면 정말 뿌듯해요. 본인이 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네 거기에? 네,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디자이너시네요? 디자이너는 저희 아버지께서 디자인. 저는 그냥 열심히 잘 만들고 하는 쪽에 있죠.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보면 귀금속 하시는 곳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약파는 데도 다 모여 있고 그럼 귀금속 많은데 다 잘 되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있어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패턴? 네, 간단하게 왜 요즘에는 샤프하고 얇은 목걸이라든가 좀 눈에 잘 안 띄지만 은은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미라는 거를 표출할 수 있다면 어느 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은 되게 두껍고 남성미가 넘치고 여자분들도 이렇게 차야 된다라는 그런 패턴들이 흐르듯이 이 집이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집마다 특색이 다 네. 있군요. 네. 그건 몰랐네. 다 저는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집 가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샵마다 그런 좀 패턴이 다 있구나. 네, 패턴은 다 있어요. 네. 어디 가면 좀 싸게 해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금은 생필품이라고 꼭 알아도 좋아요. 갔을 때 연락 주시고 우리 빵 요새 좋아하시는 거 많잖아요. 근데 왜 빵집 다 안 된다고요? 빵 먹는 사람 엄청 많은데. 먹는 사람 많아도요. 지금 요즘에 일단은 저희 쪽이나 뭐 경쟁점이나 프랜차이즈는 다 포화 상태로 보시면 돼요. 다 포화 상태고 일단 편의점만큼 많이 있는 게 그런 이제 점포들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똑똑한 소비를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같은 좋은 점은 일단은 내 자본이 있으면은 가게를 차리고 평준화된 맛을 보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맛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게 원래 프랜차이즈 쪽인데 요즘에는 이제 전문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식빵 전문점, 타르트 전문점, 파이 전문점, 도넛 전문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같은 돈 내고 만약에 정말 맛있는 거를 먹느냐 아니면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데를 가느냐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몫이 달렸는데 그런 이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예를 들어서 뭐 단팥빵 가격이 있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면은 예전에도 그냥 제 기억에는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지금도 해봐야 뭐 한 1,200~300원 뭐 정도 같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거의 4배 가까이, 4배, 5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 정도 오른 만큼 이게 수익률이 안 되니까 예전에 한 뭐 5년 전, 6년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이게 이쪽 업계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괜찮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그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 오른 만큼 이게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다 그런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뿐만 아니고 이게 본사도 있잖아요. 예. 본사와 소비자도 이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예전보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빵 팔리는 거나 이렇게 보면 커피숍도 그렇고 장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거 차리면 실제 얼마 정도 들어요? 궁금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동네 그런 거 차리고 싶다. 그런 거, 저거 차리고 싶다. 녹색집이든지 파란색 뭐 차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 차리고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서울로 칩시다. 고급 도시 아니야, 강남 아니야. 저쪽 이제 서울에 있는 변두리 하나 차린다. 얼마 정도 들어요?
그냥 바로 전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컨설팅 하시는 네. 분들이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리뉴얼 안 하고 들어간다고 치면은 보통 한 4억 5천에서 한 5억 이상 돼요. 엄청 많이 드네요. 그냥 뭐 1, 2억이 아니네. 그냥 4억에 4억 5천. 1, 2억으로는 솔직히 정말 망해가는 데를 이제 이수를 받는 거고, 근데 1, 2억으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 말고 일단 서울로 쳤을 때는 적어도 2억 이상은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대출을 받던지. 대출 받더라도. 비싸네요, 여러분. 비싸네요. 그 하는 게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뭐 여러 빵집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그냥 뭐 믿을 수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이 됐다고 그러죠. 많이 보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수제. 그다음에 옛날엔 동네 빵집에서 어느 순간 일반 프랜차이즈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동네 빵집으로 가거든요. 색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어떤 대중성에 맞춘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세 분들을 이제 같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뭘 보냐면 직장인은 어떤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그쵸. 어떤 회사 복지나 어떤 제한적인 보는데 이분은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분들의 시각은 굉장히 틀리다.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적인 경쟁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많이 배우는 게 있거든요. 특히 송문님 제가 부산 내려가면 이분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이 저한테 늘 그런 게 사장님 아메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니까 알고 있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본인 사업도 준비하셨잖아요. 그것도 잠깐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거 준비하면서 아메이의 이런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많은 사업자분들이 소비자분들이나 파트너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아메이의 특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길게 할애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특허 한 1000개 있다는 거 알지 잘 몰라요. 그 대부분 네. 모든 분들이 우리 아메이 특허 몇 개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9월 중순쯤에 일본에서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 없던 제품을 수입을 해서 전국의 판매망을 만들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전국의 판매망을 다 깔았거든요.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이상했어요. 저는 아메이 마인드로 아메이 정신을 입각해서 저는 가맹비를 안 받았거든요. 가맹비 안 받고. 예. 저는 가맹비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맹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가맹비 안 받습니다. 열심히만 해주세요. 제품이 너무 홍보가 잘 되고 이제 인터넷 오픈이 다 돼버렸거든요. 이제 누구든지 다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됐는데 주위에 사업을 하시는 같은 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건 특허를 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특허를 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는 사실 특허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변리사분들을 만났죠. 질문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제가 특허를 포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제품인데요. 예. 그 이유는 변리사분들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이제 아메이에 감동을 한 거죠. 예. 첫 번째, 당신이 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 이 제품은 당신이 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당신이 판매한 특허를 내는 이 제품이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어느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특허는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특허 포기 안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야 정말 아메이 대단하다.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기존의 특허를 가지고 특허를 내면 20년을 보장을 받습니다.
누구든 특허권이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특허증이 오거든요. 20년을 보장을 받는데 아무도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허 출원을 해서 정확하게 그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는 기업체는 거의 대기업 외에는 생각도 하지 말아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제 뭐 어떤 특허를 냈을 경우에 누군가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허에 대한 권리를 20년을 주는 대신에 그 제품에 대한 제조 기법이나 공법을 정확하게 오픈을 다 해야 됩니다. 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주는 이유는 당신에게 특허에 대한 권리를 20년을 줄 테니 20년 후에 당신의 그 제조 기법을 보고 누구라도 그대로 따라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에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특허를 낸 이 제품이 특허를 내줄 수는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누군가가 이 제품을 카피했을 때 그 제품을 카피했을 때 지금 이 제품보다 더 좋고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카피되었을 때 바로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들 말로 뭐 또이찌라고 이러는 거죠. 바로 이 기존의 제품의 금액을 낮춰버리고 가격을 확 낮춰버리고 더 좋은 제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특허를 내라 이거죠. 아,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떤 특허를 냈는데 나중에 그 다른 경쟁사나 어떤 이 제품이 좋아서 따라하는 사람이 내더라도 내가 늘 그 뒤에 또 다른 제품을 내서 이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계속 경쟁을 갖추지 않으면 특허 낼 의미가 없다. 네. 오. 그래서 이제 제 머리가 자꾸 아메이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놀란 게 네. 제가 아티스트리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네.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도 특허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아티스트리 연구소에서 우리 어떤 뭐 아세로라 씨에서 어떤 특별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성분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 연구소에서 뭐 예. 선생님 저한테 시키시겠죠. 예. 야, 동구야, 뉴트리아트 농장 가가지고 아세로라 씨 10개만 따와봐. 그러면 아세로라 씨 뉴트리아트 농장에 가서 아세로라 씨를 따서 예. 우리가 직접 기른 제품을 예. 우리가 연구 분석을 해서 추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정말 특별한 성분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을 이 세상에 출시했을 때 제품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경쟁사에서 그 제조 기법을 보고 카피를 할 경우에 그 회사에서는 아세로라 씨를 우리가 또 사와야 되겠네. 따오는 게 아니라 사오겠죠.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농약을 썼는지 농약을 뭐 조금 썼는지 많이 썼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든다 한들 또 사와서 제품을 만들겠죠. 그럼 일차적으로 봤을 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 아티스트의 제품은 낮겠죠. 제조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아티스트리에서 제품을 특허를 출원을 할 때 제가 특허 출원할 때 걱정했던 누군가 이 제품을 카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특허를 냈으면 절대 경쟁력이 있다. 누구든지 따라할 테면 따라 해봐라. 왜냐면 뉴트리라이트 농장처럼 우리가 직접 경작하는 자사 농장을 가진 기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어요? 없죠. 네. 그 차이죠. 아무도 따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사업권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모르면 보상을 얘기하거든요. 보상이 좋으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 비즈니스는. 이 사업에서 내가 유통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이 어떤 경쟁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사업이 완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별님이 사장님, 아메이 회사가 사업의 기회를 준다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품을
끝까지 당신 사업이 존재하는 한 이 제품의 경쟁력을 보존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을 특허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특허를 한번 내본 적도 없고 자기 특허 없기 때문에 특허 1000개를 하는데 그렇게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 제품이 특허가 1000개가 돼 있고 한 700, 800개가 또 출원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그냥 보장한다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세제, 에롯이라든지 뉴트라이트 제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구나를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템만 좋아도 그냥 제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전에 또 진이 그 보통 금빵은 보통 사람 잘 못하잖아요. 네, 힘들죠. 왜 힘들어요? 그 자본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일단 자본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금은 녹이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품을 개발하려고 금을 만들기 전에 은을 만들어야 되고요. 은으로서 중량 달고 연습을 해서 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한 제품을 만들 때. 근데 얘를 만들려면 간단하게 10돈짜리 목걸이 하나를 만들려면 15돈이 있어야 돼요. 왜요? 5돈 어디 갔죠? 5돈은 이걸 만들고 깎고 처음에 이제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 금형에 들어가는 그 나무 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대를 만들고 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즉 그냥 딱 찍어내면 얘를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찍어낸 다음에 사람의 손에 맞게끔 깎아야 되고 늘려야 되고 맞춰야 되고 알 물려야 되고 하면서 다 기계로 갈아야 되고 저희가 손으로 다 갈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품 개발하는 것도 그냥 맡겨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맡긴다는 의미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디자인을 저한테 준다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만 바뀌면 이분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특허라는 걸 신청을 해요. 시험상 특허를 신청하는데도 비슷한 물건들이 나오죠.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디자인 중에 딱 3가지만 바뀌면 돼요. 줄 모양이 바뀌든가 메인에 대한 뭐 큐빅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해도 못 잡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특허라는 것 자체를 신청은 저희가 일부러 하지만 그걸 일일이 잡아서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확실한 나만의 아이템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비슷비슷하더라도 네, 못 잡아내니까.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자영업하면서 뭐가 보기에 아메리카 뭐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아버지 사업 같이 하지만 네. 일반인이 하기에 뭐가 제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것도 했었거든요. 네, 투자해서 뭐 오토바이 샵도 차리다가 망해먹고 네, 일명 아시는 프랜차이즈 뭐 피자집, 치킨집도 하다가 말아먹고 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손실에 대한 부분이 크다는 거죠. 즉 준비하는 거에 대한 손실은 생각할 수 있는 손실인데 막상 사업을 딱 시작을 하면 그 손실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이거 차리면 얼마나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차리고 이거 차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하시는 거의 2배 반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또 손실을 인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자영업자인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메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특허도 알아서 신청해 주셨고 물건 제품 개발도 알아서 해주시고 아메이라는 그 홈페이지나 이제 SNS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 대답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이 일반적인 자영업의 사업과는 다르다는 거죠. 개념도 다르고 투자 금액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안전하지만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업의 특징인 거죠. 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영업하면 프랜차이즈나 뭐 사업은 시작 자금만 생각하거든요. 시작할 때 얼마 되는지. 근데 막상 해보면 시작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빵꾸 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빵꾸는 저희 집도 겪은 빵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적을 크게 했잖아요. 서적을 해서 책을 많이 유통했는데 그게 반품받으면 파지예요. 그럼 출판사가 안 받아요. 그러면 책을 제가 수백 권씩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서점에서 하다가 서점이 이제 못 팔겠다고 반품하면 그 우리가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중간 정산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힘들었어요. 돈 벌 땐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돈을 한 번 못 써요. 그게 중간에 메워야 되는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금을 만들 때 금이 로스 난다고 하잖아요. 네. 연소가 나고 하면 이거를 다시 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 고객한테 이쁜 걸 만들어 드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함으로 있어서 저희 자산을 깎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깎이는 걸 만드는 봉임이랑 이걸 모아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놀았잖아요. 놀 땐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10일 동안 소매점들은 일을 했으니까 이게 주문이 한 번에 분명히 몰려올 건데 몰려오면 이걸 다 쳐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 그걸 쳐내려면 원자재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원자재 보관도 힘든 거고, 네, 한 돈에 벌써 18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20만 원 돈이 되다 보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역시도 그 원자재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구매하는 것도 힘들고. 완전 좋네요. 우리 뭐 주문이 없어서 문제지. 아메는 뭐 주문 없어서 문제지. 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문 넣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주문만 해라. 치약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언제 준비돼 있잖아. 우리가 뭐 원재료가 있을까 없을까, 재고가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원재료 소스라든지 어떤 유통하는 그 물량 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내 휘하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거 빵 문제 없어. 나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가게가 문 닫을 때인데 빵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 빵 어떻게 돼요? 그 빵 먹어요 다? 그냥 다 어떻게 돼? 먹어도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다음날 이제 그 푸드뱅크나 아니면 그런 데는 기부를 해요. 아, 기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프로세스가 기부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만큼 기부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잘 팔고 차라리 내가 돈으로 기부를 하고 싶지. 근데 이게 아까 빵꾸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도 그래요. 일단 뭐 어떤 행사라든지 이제 뭐 일단은 뭐 제과점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제 공장에 생산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 주문을 받아요. 근데 선 주문 취합을 받으면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게 뭐 선 주문 취합이 뭐 일주일 전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걸 가능은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2달 전에 이렇게 미리 받아놓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미리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다 일주일 전 돼갖고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아무도 케이크를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저희 거 취소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소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이제 생산이 이렇게 뭐 옛날부터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전에 이렇게 일주일 안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만약에 빵을 주문하더라도 보통 3일 전에 주문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3일 전에, 그러니까 3일 후에 어떤 매출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이 정도에 보통 팔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로스가 있는 거고 찬스로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3일 후에 제가 뭐 10개를 시켰는데 그때 손님이 뭐 30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20개가 빵꾸 나는데 어디서든 빌려서든 이게 판매를 하긴 하는데요. 이제 아메이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정말로 쌓여 있고 그냥 소비자분들이 갖다 달라고 하면은 그냥 에피 가서 바로 해도 되고,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배송이 가고 이런. 이게 차이점이네. 보니까 자영업은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 되네요. 재고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예측도 그렇고, 그리고 많이 주문하면 남으면 그것도 내가 껴안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거는 반품이라는 제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편하지만 사실 사업자들도 그게 리스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계속 느낀 건 뭐냐면, 야, 자영업 아무나 못 하겠네요. 첫째, 돈이 없네. 우리 시작할 돈이 없네. 그리고 시작 자금도 없지만 중간에 빵꾸를 메울 돈도 없네. 그쵸? 그리고 막상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근데 그 빵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빵꾸가 이제 알바 빵꾸인데요. 알바 빵꾸. 맞아요. 이분이 미팅이 못 오면 무조건 알바 빵꾸예요. 내 마음에 안쓰러워. 알바 빵꾸. 잠깐 얘기, 잠깐만. 그러니까 알바는 솔직히 그냥 이게 직장이 아니잖아요. 네. 직장으로 구하더라도 일단 요즘 사람들이 그냥 그만두면은, 알바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로 보내줘요. 그냥 그나마 문자로 보내주는 친구는 이제 착한 친구고, 아예 연락 없이 안 온 친구. 연락 두절돼요? 네, 그렇다고 제가 막 못되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줘도 그 다음날 돼갖고 사장님 오늘부터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제가 무조건 다 빵꾸를 메꿔야 되는 거고, 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동으로 오토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니저 두고 알바들도 쭉 두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게 완벽한 오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나가고 아침부터 7시부터 밤 마감할 때 새벽 1시까지 이제
17시간 동안 계속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알바 빵꾸 이렇게 심해. 여러분 미팅 빵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준다는데 안 오잖아. 근데 미팅 빵꾸 나는 건 우리 미팅 빵꾸 많이 나잖아요. 어디나 빵꾸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용관계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 메워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안 오면 내가 다 떼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 빵꾸 참 심하네요. 진짜 쉽지 않네. 이분들 참 열심히 사신 분들이네. 그러면 이게 보통 직장 다니면 퇴근이나 주말은 그래도 좀 자기 시간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지만 사실 자기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경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영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사업을 권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도 바쁜데 아무리 그게 좋네 할 여지가 없다. 물론 제 관점에서는 그래 지금 여지가 없더라도 이걸 준비하는 것이 그 사람 미래에 지금 비즈니스가 경쟁이 일었을 때 준비가 될 거라고 내가 권하고 있지만 저도 자영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 하시면서 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이 자영업 하시면서 아메이 사업 가능한가요? 가능하세요? 와이프 시키셔서 그래 가능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자영업을 한다. 그 친구한테 아메이 사업 권할 수 있어요? 네, 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라고도 보고 일반적인 자영업을 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보는데 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시죠? 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양치하시잖아요. 사업은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어요. 즉 내가 어디 지정된 장소를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열면 되잖아요. 그죠? 전화 돌리면 되잖아요. 즉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할 수 있는 게 일상생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하죠. 네, 그냥 일하다가도 누구 만나는데 너 요즘에 뭐 하냐 이러면 나 부업으로 아메이. 그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시켰는데 전화를 오고 있네요. 전화를 아메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 좀 하고요. 그런 거잖아. 장소 시간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뭔가 갖춰야 되지만 막 하면 된다. 그렇잖아. 우리가 입 열면 오픈이고 입 닫으면 클로즈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상담 좀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시현 씨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죠. 일단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일단 제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소비를 하고 좋으면은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 어차피 마감하고 나면은 밤 12시, 1시에 끝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알바가 맨날 빵꾸 나는 건 아니니까 뭐 점심이라든지 뭐 오전에는 점심 시간에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녁 시간에도 뭐 알바 뭐 빵꾸 안 났으면 당연히 미팅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틈은 시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품은 제가 다 전 제품 쓰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맞네. 사람들이 사업하다 그러면 자기 사업도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이것도 또 그런 매출 촉진행을 해야 되면 부담될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소비가 먼저 매출을 뜨잖아요. 네, 최현 씨가 보면 뇌의 80%는 알바 메우는 보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진짜 이분 미팅장에 보면 반갑게 마주해주세요. 그때는 알바가 나온 거니까 안 보이면 찾지 마세요. 알바 빵꾸 나는 거니까 찾지 마시고 우리 송건희님은 출장도 많으시잖아요. 네.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원래 바이어들을 손님들을 만나고 뭐 사는 사람도 만나고 파는 사람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저를 모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우리 아메이 커피 드리고 난 녹차 마실까? 그러면 녹차 드리고 주스 있어? 그러면 주스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게 안에 뭐 세면장에 가면 우리 아메이 비누, LOC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저희 가게 오면 이제 기계에 딸린 공구들 같은 거 있죠. 저 메탈 클리너로 닦거든요. 그걸 뭐 보여드리면 실제로 판매했어요. 잘 닦이네. 이러면 사장님한테 사세요. 얼마요? 했더니 엄청 싸네. 그러시더라고요. 몇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사업을 오픈하는 게보다는 어차피 내가 생활을 하는데 아메이라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내가 알면 뭐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제품이 쓰는 거고 그분들한테 그 생활의 속에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게 사업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크콘서트 때문에 제가 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거의 다 끝날 시간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최 선생님은 낚시 광이세요. 낚시 뭐 진짜 그러면 이만한 고기 잡으시고 이분은 저녁에 또 영암인가? 영암이에요? 네. 거기 이분은 자동 그 오토바이 레이싱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면 한다고. 다 해. 시간 내서 해요. 하는데 마지막으로 아메리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말 한마디씩만 우리 송문희님부터 잠깐 마무리 멘트를 하시면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밤에 1시쯤 됐나? 앉아봐. 그럴 때 무서운데. 밤에 안 잡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에메랄드가 돼야 되겠어. 왜냐면 저희가 2019년도가 되면 제가 일본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전까지 에메랄드 이상의 핀을 달성을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아메 사업을 하겠지만 본업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재미있게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일본 가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네. 좋네요. 우리 또 진리자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쫓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업승계다 보니까 이걸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네,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차라리 도태되면 도태되고 잘 나가면 잘 나가야 되는데 유지라는 걸 하면서 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제 일을, 제 본업을 조금 더 즐겁고 사람들도 잘 나누고 정말로 그냥 대량으로 막 만들어서 이거 이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디자인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만들어서 정확한 금액 받고 정확하게 딱 전달해주는 이렇게 그냥 이런 일을 그냥 해보고 싶고 꿈 같은 경우는 지금 루비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근데 이번 회계년도에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메랄드 핀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식이님. 일단 목표는 4년 이내에 일단은 자유를 얻는 거고요. 다이아몬드까지 진짜 도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 꿈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단 자유를 얻으면은 이따 4교시 시간에 비전 트립 이렇게 나올 건데요. 저 정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비전 트립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낚시, 제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낚시 잡은 게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시간 맞추는 게 아니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끼역끼역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건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정말 봉사하러 다니면서 틈틈이 낚시도 하고 그렇게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예. 꿈 들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반갑고 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자영업했기 때문에 저도 자영업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너무 바쁘셨고 우리 어머니 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 아메 모를 때 엄마 아메 왜 하세요? 엄마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어음 끊기 싫었어요. 매달마다 돌아온 어음 때문에 엄마가 미치겠다. 우리 아버지가 슈퍼 더블 A형이었기 때문에 어음을 우리 어머니가 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출판사장에 돌아올 때마다 그 인터뷰를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어음 안 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영업을 정말 원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영업자의 꿈은 그 자영업을 벗어나는 게 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중에가 자영업의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자영업은 다른 자영업으로 못 벗어나요. 자영업은 정말 다른 수준의 어떤 사업을 내가 통해서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다른 시스템에 내가 조인할 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알바 빵꾸 신경 안 쓰고 정말 마음대로 오토바이 타시고 또 일본 가서도 가족들하고도 새로운 사업 할 수 있도록 그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메리카에서 하신 거잖아요. 다 꿈이 이룰수록 큰 박수 부탁드리고 오늘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